안녕하세요. 캐나다 간호사 가볼입니다. 요즘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간호학교 학생들이 실습이 한창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병원에서도 제가 학생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이제 간혹하다가 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실습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고 약간 그 간호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직까지도 좀 파악을 좀 못하고 있는 학생들도 종종 보여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영상은 널싱 학생, 간호학교 학생이라면은 미리 알고 가면 좋은 꿀팁들을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1번. 실습 시작 15분 전에는 미리 도착을 할 걸, 적어도. 아무래도 이렇게 허둥지둥 되다 보면은 이 실습하면서도 불필요한 실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실치 못한 학생이라고 낙인을 이렇게 찍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습 이렇게 지각하지 않고 딱 정각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15분 전에는 미리 도착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팁 넘버 2. 바로 준비물인데요. 제가 이렇게 준비물 이런 사진 같은 걸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당연히 볼펜 중요하고, 그리고 노트패드, 내가 질문할 거라든지 모르는 것들을 적을 필기할 종이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청진기. 이제 청진기 같은 경우는 스테토스코프라고 하는데, 몇몇 널싱 학생들은 전혀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실습 동안에. 근데 그러지 말고, 이 normal lung sounds와 abnormal한 lung sounds를 배우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환자들의 그냥 lung sounds를 그냥 다 들어보는 거를 추천을 해요.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그런 lung sounds of a patient with COPD 아니면은 with pneumonia, pleural effusion, pleural edema 이런 것들을 약간 미세한 그 소리의 차이를 내가 나중에는 더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진기를 적극 활용하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좋은 respiratory assessment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medical surgical flow에는 주로 렁에 문제가 많고 하트에 문제가 많아서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들의 렁 사운드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들어보면은 이게 바로 crackles구나. 이래서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라는 거를 조금 더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가위. 가위가 진짜 부서에서 찾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항상 누가 집에 가져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위 같은 거를 사서 내 개인용 가위로 사서 자기 이름을 붙여놓고 그거를 주머니에다가 딱 갖고 다니면은 필요할 때 허둥지둥 될 필요가 없죠. 제가 보니까 달라라마에서도 가끔씩 메디컬 시저스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팁이 이렇게 굽어져 있는 형태의 를 팔아요. 그러면은 내가 주머니에 넣어도 내가 가위에 찔리지 않고 안전하게 갖고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부서에 도착을 하면은 알코올 수압 같은 거 서너 개 정도랑 플러시즈를 2개 정도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은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환자한테 가서 환자한테 IV 메디케이션을 줘야 되는데 그 환자의 IV가 약간 블로키지가 있다 하면은 그걸 플러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알코올 수압으로 닦고 플러시를 하면서 그 IV 사이트도 같이 어세스먼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 내 주머니에 그게 없다 하면은 또 헐웨이에 가서 그것도 플러시도 찾아야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트립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타임 이피션트한 간호 학생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시계를 가끔씩 까먹는 학생들이 있어요. 환자들의 respiratory rate 같은 것도 어세싱 할 때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시계를 보면서 메디케이션 줄 타임 같은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시계도 있어야 합니다. 그 팁 넘버 3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내가 그 환자를 간혹 1명 내지 2명 정도는 봤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고학년이 되면 3명도 어세싱을 해야 되는 환자가 나한테 주어지는데요. 어사이닝이 되는데 일단 그 환자의 차트를 열어서 환자의 나이 이런 데모그래픽적인 인포메이션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환자가 왜 이 병원에 어떤 진단을 받았고 그리고 왜 어떠한 이유로 입원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환자의 플랜 테라피틱 플랜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에요. 치매 환자인지 아니면은
소통이 원활하는 환자인지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의 past medical history인데 그래야지 내가 그 방에 가서 나를 소개를 하고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하면서 그 사람의 상태를 어세싱을 할 때 과연 그 사람이 나한테 원활하게 소통을 하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를 미리 생각을 하고서는 질문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치매 환자인 걸 모르고서는 들어가서 여태까지 이야기를 다 뭐 어쩌고저쩌고 질문할 거 다 했는데 그 사람은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혹은 yes 모든 걸 다 yes라고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는 바로 그 사람의 모빌리티인데요. 간혹 가다가 너싱 학생들이 환자들을 도와주겠다고 환자들의 그런 모빌리티 그 베이스라인을 알지도 못한 채 환자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 환자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만 그 환자가 예를 들어서 메카니컬 리프트 환자인 경우는 스스로 힘을 이렇게 줘서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낙상이라든지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환자의 베이스라인 모빌리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한 사람, 그러니까 assistance times 1이라 그러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assistance times 1, 그 한 사람의 도움으로 그 사람이 mobilizing이 가능한 사람인지 혹은 assistance times 2, 두 사람 이상이 필요로 하는 mobility의 베이스라인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mechanical lift라서 도저히 혼자나 다른 사람의 힘으로는 mobilizing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파악을 미리 해야지 간혹 가다가 환자들이 학생들을 트리킹, 그러니까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를 좀 bathroom으로 데려다 줄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mechanical lift야. 이런 식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하는 말을 다 믿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유의를 하고 속지 않으려면은 내가 미리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다시 또 중요한 거는 바로 diabetic status인데요. 특히 아침 시간에 병원에서는 브렉퍼스트 트레이가 되게 일찍 나와요. 막 8시 막 그쯤에 나오기 때문에 막 환자들이 막 그냥 먹는단 말이죠, 밥을. 그러니까 트레이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특히 인슐린 디펜던트한 페이션트 같은 경우는 그 너싱 학생들이 그 환자의 당 수치를 재야 돼요, 먼저.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그거에 알맞는 인슐린 도스를 주는 방식인데, 그 사람의 이 블러드 슈거가 너무 높게 나왔다. 한데 거기서 약간 좀 당황을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방금 그 사람이 밥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당 수치가 조금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은 당뇨 환자이기 때문에 이 당뇨 환자의 당 수치랑은 또 다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다이베틱한 환자인라는 거를 잘 알고 그 환자 룸에 들어가서 당 수치를 재는 것과 선생님이 그냥 재라고 해가지고 재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 레셔넬을 쌓는 거죠. 그 왜 그 사람의 당 수치는 높아졌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밥을 안 먹었다 할지라도 또 다른 그럼 당 수치가 높아질 만한 요건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또 하게도 되고요. 그래서 학생으로서는 그 환자가 과연 다이비리가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이그노시스가 무엇이고 얼마만큼 그 병원에 어드미션이 여태까지 돼 있고 플랜은 뭐고 그리고 그 사람의 모빌리티 베이스라인은 어떤지 그리고 그 사람의 mental status라든지 neurological한 그 ability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그 사람 예를 들어서 나의 환자가 메케니컬 리프트 환자라면 또 중요하게 어세싱을 해야 되는 파트가 바로 스킨 인테그리티인데요. 스킨 인테그리티는 사실 메케니컬 리프트뿐만 아니라 assistance times 1, assistance times 2 patients 까지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assistance times 1이나 assistance times 2인 환자들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잘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라서 특히 병원 같은 경우는 주로 베드에 있거나 체어에 앉아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pressure point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 바디의 몸에. 그래서 컥식스가 가장 크게 베드 소어가 많이 생기는 곳이거든요. 그거랑 뒤꿈치랑 팔꿈치 이런데 그리고 막 목 뒤에 뼈 부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어세싱을 해주면 좋겠어요. 팁 넘버 4. 바로 환자의 첫인상에서도 내가 어세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환자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숨을 쉬고 있다 하면은 그 환자가 short of breath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과연 왜 택킵닉하고 그럼 그 택킵닉한 그 상황에서 내가 대처를 잘해야 돼요. 근데 가끔씩 병원에 온 이제 너싱 스튜던트들이 그런 거는 잘 까먹고 그냥 내가 지금 당장 모닝 타임에 해야 되는 거에만 바쁘게 밥 같은 거 주려 그러고 바이럴 사인즈 빨리 재고 약 주려고 이런 거에만 되게 포커스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지 말고 환자의 첫인상도 중요하니까 그 환자가 과연 조금 아파 보인다든지 어디가 많이 불편해 보인다든지 숨은 제대로 쉬고 있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환자의 그 룸에 들어가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환자가 숨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면요. 그 환자 그 옥시전 세츄레이션 있잖아요. 그 프로브를 끼고 그리고 이거는 학생으로서 사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학생들은 full-fledged nurse들이 아니니까 꼭 프리셉터한테 도움을 그런 경우에는 요청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아무리 치매 환자라고 해도 내가 누구고 나는 Hello, Mr. Somebody 하면서 My name is 띠리리리리 like I'm a nursing student 뭐 내가 vital signs 같은 거를 체크를 할 때도 Okay, I'm going to take your blood pressure right now and the machine is gonna squeeze your arm quite firmly so don't be alarmed 이런 식으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환자가 what to expect 할 건지를 explaining을 해주는 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렇게 학생일 때는 뭘 하고 나의 intervention 어떤 거 하면은 이렇게 말로 하잖아요. verbalizing을 하면은 훨씬 더 생각이 organized 하기도 하고 환자들랑도 communicate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얘기를 해드린 거는 약간 morning time 그 환자를 어세싱 할 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고 하이진 케어라든지 bed bath 같은 거를 어퍼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 안에 못했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만약에 환자가 밥을 먼저 먹고 있어요. 그럼 밥을 먼저 먹고 있으면 거기를 갖고서는 인터럽트를 하지 인터럽트해서 막 지금은 사실 씻을 시간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Okay, I'm gonna let you have your breakfast, Mr. B. I'm going to come back after you're finished with your breakfast and then I will offer you for a bed bath or like a hygiene care. Is that okay?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다음번에 내가 다시 올게 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지 타임 매니지먼트가 되지 모든 거를 그 시간 안에 다 끝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어떤 널스들도 모든 걸 다 막 1시간 안에 다 끝내고 막 메디케이션까지도 다 주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리고서는 지금 당장은 내가 학생이기 때문에 손이 조금 느린 거는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부족한 점을 인지를 하고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클리니컬에 너무 뭐라 그럴까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어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봐요.